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셨죠? 네,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장이, 급등을 했어요. 뭐, 제가 예상한 대로, 뭐, 기억하실 겁니다. 저번 주 공개 방송이었나요? 제가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쌍바닥을 그리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또,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주말에 어떤 종목들이 좀 주도를 했었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요런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뭐 엔비디아나 뭐 AMD는 7%나 올랐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하이테크 관련돼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견인을 했다.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금요일 날에 반도체 종목을 우리 이제 또 정의연방은 매수해서 들어갔죠. 또 금요일 날 이제 이벤트 할 때, 조금 일찍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을 좀 드렸어요. 반도체 종목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다음 주까지 이벤트가 진행을 하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같이 하세요. 예, 올해는 시장 좋습니다. 예, 올해는 뭐, 물론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오겠지만, 중간중간 오겠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이용해서. 자, 이어서 가보자면, 이제 다음 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좀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가 주도를 한다라면, 뭐, 삼성전자 이미 뭐 저번 주에 4%가 올랐어요. 장마감 딱 됐을 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하이닉스도 3%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국내 이제 반도체 대기업들이 급등을 했죠. 근데 우량주들은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중소형주들,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런 종목들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무래도 아침부터 좀 상승 출발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예, 뭐, 계속 밀고 올라가긴 좀 힘들어 보일 것 같고, 아침에 급등 출발해서 조금 밀리는, 예, 그런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해서 뭐 반도체는 뭐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 드렸지만, 계속 모아 가셔야 돼요. 언제 모으라 그랬죠? 제가 올라갈 때 사지 말라 그랬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이제 방송할 때, 이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1월 달에 기회가 왔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뭐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그게 뭐 정의연방 무조건 가입해라 이게 아니에요. 가입 안 하시더라도 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좀 잘 이제 걸러내고 좀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을 좀 잘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정형 오실 필요 없죠. 반도체로 밀고 가셔도 올해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한국 증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 뭐 일본 증시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미국 증시도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제일 많이 빠졌죠. 지금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한국 증시가 다음 주는 굉장히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좀 외국인들의 그런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증시가 좀 좋을 거예요. 다음 주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을 좀 보면은요. 여기 이제 다음 주 일정인데, 보시면 뭐 일본은행 정책금리, 뭐 요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업 지수와 제조업 지수, 요런 건 좀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미국의 이제 4분기 GDP 중요하겠죠. 이제 작년 거에 마무리를 짓는 GDP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12월 달, 이것도 작년 말이죠, 그죠? 12월 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를 하는데, 요것도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 없이 뭐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의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이제 발언 금지 기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크게 시장이 뭐 하락을 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는 횡보 장세거나 아니면은 좀 상승해주는 그런 시장이 좀 유지가 되거나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3주 동안 하락했던 이 시장의 끝이 이제는 나오는 그런 이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말에 나왔던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믿었던 중국마저 보는 이건 근데 뭐 얼마 전에도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중국도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죠? 전 세계 인구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경제권역의 이런 최대 위기와 그런 대전환이 좀 시급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중일, 그죠? 세계 인구의 20%가 처음으로 좀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의 그런 이제 저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또 움직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을 하겠죠. 굉장히 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꿈비나 뭐 제로투세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관심주로 다음 주 관심주로 갖고 온 건 이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뭐 이슈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셔라 그런 얘기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붕괴되고 저출산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심각해지기 시작한다라 그러면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죠?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일 때는 로봇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봇도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올해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특히나 조정 나올 때 사셔야 돼요. 로봇도 올라갈 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조정 나올 때 매집을 해야 하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원방 같은 경우 로봇주들 다시 한번 재매수에 좀 들어갈 것 같고, 뭐 지금도 수익권으로 뭐 들고 있지만 신규로 오신 분들도 좋은 종목들 지금 눌림 나와 있는 것들 좀 잡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정의원방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다 보니까 이제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종목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뭐 국내, 딥테크 투자 뭐 절실, 올해 1조 이상 뭐 푼다, 뭐 이런 뉴스가 있죠. 뭐 당연히 이런 거 이제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 한국의 미래를 이끌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뭐 뻔하죠. 뭐 AI, 뭐 로봇, 그죠? 뭐 AI 이미 여기 써있네, 그죠? AI, 로봇, 뭐 반도체. 당연히 로봇하고 로봇하고 AI가 가면 당연히 반도체도 핵심적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뭐 이슈가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이제 기술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지원도 많이 받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요즘 주목할 만한 이제 이슈죠. 갤럭시 AI. 그죠? 이번에 들어가는 갤럭시 S24.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 날 출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AI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당장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이제 산업이고 관련 주들이니까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
AI 종목이 그렇게 이제 시장에 좀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제가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의연방에서 굉장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20%가 넘었죠. 지금 수익률이 20%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뭐 그 정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늦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급등하고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AI 쪽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AI, 그죠? 그래서 뭐 생태계를 흔든다. 이게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드렸듯이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죠? 뭐 최초, 뭐 유일 이런 단어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이제 갤럭시 휴대폰에 들어가는 AI가 전 세계 최초죠. 예, 갤럭시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갤럭시 링이라 그래가지고 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뭐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의 뭐 심박수나 뭐 이런 그러니까 헬스케어죠. 이 사람의 건강 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이 기록을 해서 알려주는, 또 뭐 이 사람 뭐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좀 뭐 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알려주는, 그래서 이렇게 반지처럼 끼고 다니는 게 이제 갤럭시 링인데, 그거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갤럭시 링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최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삼성에서 이제 CES에서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자리가 나오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는 그렇게 이번 주는 좀 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 주 관심주. 오늘은 좀 방송이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내용이 많이 없어서 다음 주 관심주에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는 이제 나온 뉴스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AI 쪽이 좀 많아요. AI 관련 뉴스들이 좀 많고, 특이하게 뭐 전쟁 관련해서 뉴스는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이란하고 파키스탄인가요, 그죠? 이제 주말에 뉴스 나왔죠. 이제 휴전을 잠깐 하는 그런 협상을 좀 전화로 진행을 했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중동 전쟁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지금 분위기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제 홍해 쪽 이슈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는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리 인하가 조금 뒤로 미뤄진다라고 해서 이 주식시장이 그때 이제 막 뒤로 미뤄진다라는 얘기 나오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흔들리겠죠. 지금처럼. 지금 흔들렸던 게 초기에 흔들렸던 게 그것 때문에 흔들렸었던 거죠.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 CPI를 보니까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고용이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연준해서 금리 인하는 조금 당장 하기에는 좀 어렵다. 좀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 주식시장을 좀 흔들었죠. 근데 유독 한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일본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효과, 우리 학습효과에 대한 부분도 유튜브에 다 올려놨죠. 학습효과가 뭔지. 학습효과로 인해서 흔들림이 좀 덜했다. 그쪽은 우리나라 시장만 좀 많이 빠졌어. 왜냐면 이제 뭐 북한 리스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 북한 리스크도 해소가 됐죠, 이번에. 김정은이 뭐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뭐 외신의 그런 이제 뉴스는 다 좀 과장된 거였다. 예, 뭐 이번에 심상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막상 이제 김정은의 연설을 보니 건들지 않으면 우린 전쟁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했죠, 지금. 외신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아니, 외신 언론을 왜 믿냐. 북한 바로 밑에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외신 얘기를 왜 믿어가지고 혼란스러워야 되냐, 우리가. 그죠? 그런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외신이 거짓말일 가능성, 거짓말이라기보다 오버액션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총선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음모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세력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이든을 깎아내리려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뭐 외신이나 이런 것들의 음모를 좀 써야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끔 조작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종목을 제가 드렸었죠, 유튜브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드렸습니까? 지금 다들 수익이 나고 계실 거고 지금 또 대박이 나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날 7%나 올랐어요. 그죠? 벌써 수익률이 거의 15%가 다 돼가는데 지금 어떤 종목을 드렸어요? 가짜뉴스 관련주. 물론 리딩이야 정의연방에서야 뭐 끝까지 제가 리딩을 해드리지만 무료 커뮤니티 계신 분들도 수익을 냈다고 그렇게 이제 채팅으로 좀 올려주셨는데 그렇죠. 줌인터넷 드렸잖아요.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의 해외 저희 아직 안 팔았어요. 참고로 정의연방 아직 안 팔았다. 목표가가 있습니다. 정의연방은. 저희 올해 해외의 대선 이런 그 유권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유권자만 40억 명이라고 해요. 올해 뭐 83개의 이제 저게 있고 그죠? 대선이 있고 유권자가 거의 4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나 선동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 대한 그런 이슈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아니 우리나라 북한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왜 외국에서 그렇게 떠드냐고. 그러면서 왜 한국 시장이 저렇게 떨어져야 되냐고. 제가 그 분석 잘 해드렸죠. 그때도 요날 이제 한국 시장 급락할 때 매도하면 이거 후회한다. 매도하는 순간 이거는 돈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북에 대한 리스크는 단기적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당도 지지를 하지 않고 어느 정치인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를 드려요. 윤석열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죠? 반대쪽 당에선 윤석열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사실.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혼란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심지어 제 주변에서도 전쟁 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전쟁 진짜 나냐? 도망가야 되냐? 이민을 가야 되냐? 이사를 가야 되냐? 뭐 라면을 사놔야 되냐? 라면 관련주를 사야 되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가짜 외신 뉴스 그런 과장된 외신 뉴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휘둘린다니까 참 단순해요, 진짜. 그 언론을 다 믿는다라는 게 너무 웃겨요, 사람들이 저는. 그걸 왜 다 믿습니까, 그걸? 걸을 줄도 알아야지.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전쟁한다고 하는 나라가. 아니, 우리 전쟁할게라고 얘기하고 전쟁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러시아처럼 그렇게 갑자기 쳐들어가지, 미사일 쏘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김정은의 연설은 다 쏙 빼놓고, 무슨 뭐 이번에는 뭐 심상치가 않네 뭐 북한이 뭐 법을 바꿔 뭐 법을 뭐 이렇게 주적은 한국으로 이렇게 바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대 가잖아요.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뭔지 아세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너희 주적은 뭐야? 라고 질문을 던져요. 군대 가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 이미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주적은 북한이에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북한 군대에서 한국은 주적이 아니야. 한국은 다 이렇게 뭐 한국은 착한 나라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한국을? 당연히 걔네 입장에서도 주적이라고 하겠지. 응? 그죠? 우리 군대 여러분들 뭐 물론 뭐 저보다 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제가 워낙에 이제 또 그죠? 뭐 저보다 동생들도 있을 거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 남자분들. 네? 가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우리의 주적은 북한 이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주적이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거 뭐 법을 바꿨다 그래가지고 뭐 북한이 지금 뭐 엄청 뭐 뭔가 뭐 벼르고 있다 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예? 그런 이제 외신에 휘둘리는 게 참 답답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마셔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가짜 뉴스, 선동하는 뉴스,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떨고 뭐 세뇌시키고 이런 뉴스들이 올해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판을 칠 겁니다. 워낙에 유권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언론 전쟁일 거예요, 오늘은. 예. 그래서 제가 스톰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톰. 스톰. 올해에는 스톰이다. 예. 태풍이 분다. 이런 인터넷 세상에 태풍이 분다고. 그죠? 그래서 주민터넷을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주민터넷이 어쨌건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이 다음 우리 종목을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이제 그 종목은 아마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이제 얘기만 하고, 그러고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좀 소개를 더 자세하게, 우리 편집자가 편집해서 이제 아마 월요일 날 올라갈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그래서 올릴 거니까 그 관심주도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1월 달 관심주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간 거 디스플레이텍 급등했고요. 그죠? 이거 금요일 날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죠. 15%.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손절했다가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손절하는 방법도 제가 오늘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터넷 급등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렌시스 상한가 갔죠? 이렌시스 여기서 들여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 70% 수익이 났고요. 주민터넷, 이렌시스, 디스플레이텍 이렇게 세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은 무엇이냐? 오늘 일단 이거부터 좀 공개를 하고 갈게요. 네 번째 종목은 뭐냐? 뭐 유튜브에서 자세한 설명은 좀 보시고, 라운시큐어. 이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공략해서 수익을 내드렸었죠, 이거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라운시큐어를 제가 공개 드렸을 때 나는 수익을 봤다. 1번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드렸을 때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 2번 한번 눌러보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라운시큐어 여기서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고 급등이 나왔었고, 우리 정의연방에서 그래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라운시큐어 드렸을 때 여기서 드렸었고, 그죠? 기억이 안 나시나?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는데, 아니, 종목을 여러분들 여러 개를 보실 필요가 없다니까. 종목을 좋은 걸 잘 주는 데 하나만 좀 집중을 해보세요. 한 곳만. 뭐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우리 정의연방에서, 아니, 정의연방이래. 이거 공개 커뮤니티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개 보실 필요가 없다니까? 왜 여러 군데 가서 종목 보냐고. 종목 뭐 많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요? 참 그게 아이러니해. 자, 포시에스 드렸죠. 주민터넷 뭐 드렸고. 포시에스 드렸죠. 포시에스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개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이번 주 이런 게 좋아 보입니다 하는 것만 보라니까. 이번 주 돈 벌면 되잖아. 포시에스 상한가 갔죠. 저번 주에 드렸잖아요. 이거 포시에스. 어디야? 손절가 2,520원 잡아줬잖아요. 2,520원. 그죠? 여기 잡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추천했어요? 위에 보면은 1월 8일이에요. 1월 8일. 그죠? 1월 8일이에요. 1월 8일 요 날이네. 그죠? 1월 8일. 그러고 상한가 갔잖아요. 이것만 했어도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그죠? 여기 주민터넷 급등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뭐 줬어요? 에브리보, 로보. 그죠? 자, 에브리보, 로보, 코닉, 티라요텍, 유진테크놀로지. 여기서 유진테크놀로지 이거 하나 빼고, 그죠? 이건 손절이 됐고, 에브리보. 급등하고 있죠, 지금 계속? 이것도 지금 몇 프로야, 이것도? 이거 84%예요, 지금. 올라간 게.
1월 7일 날 드렸어, 이거는. 보세요. 1월 7일. 그죠? 1월 7일. 날짜 있죠, 다? 로보. 급등하고 있죠, 이것도. 로보. 올라가죠. 1월 7일 언제야? 1월 7일이 일요일이었잖아, 그죠? 오늘 같이 일요일 날 방송하는 날이잖아요. 1월 8일 날 잡았으면 몇 프로입니까, 이것도? 1월 8일 고점 대비 19%. 그죠? 그 다음에 코니고토. 이거 상한가 같죠? 코니고토도 1월 8일. 요 날이죠, 월요일. 그리고 몇 프로예요,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34%. 요 날 상한가 갔다가 풀렸죠? 그죠, 목요일 날. 그 다음에 이제 티라유텍. 티라유텍. 이거는 얼마 전에 정혜원 방에서 또 추천했어요. 올라가고 있죠, 지금. 티라유텍도 언제예요? 1월 8일. 요 날이거든요, 월요일. 그럼 요것도 지금 계산해보면 22% 올라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사도 되는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라운시큐어가 있죠, 라운시큐. 그죠? 라운시큐어 왜 줬어요, 제가? 2395원 손절가 잡았죠.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그죠? 지금 또 갖고 왔는데 제가 다른 이유로 갖고 왔어요, 오늘은.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언제요? 1월 9일. 자, 이날. 그죠? 1월 8일이죠, 1월 8일. 요 날 잡았으면 그 다음날 7% 급등했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그냥 일주일 동안 집중해도 돈을 버는데, 종목 이것저것 여러분들 여러 개 본다 그래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요? 매번 물리기나 하지, 그죠? 좀 제대로 된 걸 좀 보세요, 제대로 된 걸.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주 하는 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매주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영상을 매매를 하고 하지만 이 유튜브에도 우리 편집자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보면 우리 유튜브 이 구원투수 유튜브를 가면 그러니까 다른 방송을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일요일 날 물론 제가 뭐 매일 하는 건 매번 이제 일요일 날 뭐 가끔 못 할 때도 있지만 이 일요일 날 방송만 봐도 돈을 번다. 여기 보시면은 쇼츠 보면은 뭐예요? 뭐 드렸었어요? 자, 3제 주, 그죠? 세 번째 주 이제 관심주, 그죠? 그럼 보면은 이제 솔리드, 센서뷰, 린드먼 아시아 나갔죠? 솔리드 센서뷰, 린드먼 아시아 볼까요? 솔리드 폭등했죠? 그죠? 폭등했어요. 요게 영상이 올라간 시기가 1월 15일 날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촬영을 해가지고 해드린 거는 14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 일요일 방송이에요. 저번 주 여러분들 일요일 방송 내용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짧게 따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건데 이 센서뷰도 보면은 이게 노란색인데 주황색으로 나오더라고. 맞아요. 유니폼이에요. 옷에 신경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귀찮아요. 센서뷰. 그죠? 센서뷰. 이게 1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1월 15일. 그러니까 14일. 14일. 그죠? 요 날이죠, 요 날. 15, 14일. 어제죠. 엊그제. 그러니까 요것도 당일날 6% 올라갔고, 그 다음날 4% 올라갔어요. 수익이 나왔죠,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아까? 솔리드. 센서뷰. 그죠? 센서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그죠? 솔리드도 언제야? 요 날이죠, 요 날. 15일. 15일 당일날 9%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날 4%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린드먼 아시아. 그죠? 린드먼 아시아 요 날 들었죠. 15일. 그죠? 당일날 이것도 22% 급등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또 급등했었죠, 얘가. 그러니까 세 종목을 줬는데 세 종목이 다 급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드리는 종목들도 좀 제발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예. 아니, 그냥 진짜 밥상 다 이제 차려주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떠먹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응? 그럼 못 떠먹으면 방송을 볼 필요가 없지. 방송 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럴 거면은 차라리 정의연방 와가지고 리딩을 받는 게 낫지. 차라리.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 주는 뭘 가지고 왔냐? 빠르게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자, 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자율주행 관련주고, 그동안 굉장히, 이제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그죠? 저점을 높여주면서, 어찌 보면은 요렇게 상승, 삼각형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죠? 상승 삼각형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요렇게 두 번 정도 찍었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뚫고. 근데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자율주행 관련 이슈 나오죠. 테슬라가 올해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갈지 아니면 상반기에 잠깐 움직여 줄지,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건 좀 시그널이 나와서 가지고 와봤고, 눌림이 나오는 걸 노려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손절가는 141,000원. 요걸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하는 내용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거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안 적어두셔도 돼요. 코세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요 코세스를 가지고 왔어요. 2월 2일 날 이제 비전 프로가 출시하잖아요. 물론 근데 뭐 지금 애플에서는 뭐 마케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다 팔렸다. 지금 뭐 예약 판매만 해도 뭐 완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과연 흥행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 코세스가 이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이제 이 그 생산 라인에 이제 요거를 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비전 프로를 두고, 비전 프로와 이제 갤럭시 AI, 그죠? 요거 가지고 지금 갤럭시 AI는 31일 날 출시하고, 비전 프로는 이제 2월 2일 날 출시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핫하죠,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이번 달에는 요 비전 프로 관련주하고 갤럭시 AI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단발성 테마주로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요 코세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세스가 이 비전 프로를 만들 때 장비, 이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이제 지인분이 드론 이 촬영 이제 감독님이세요. 근데 요즘에 드론 촬영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뭐 이거 뭐 흔하지 않죠. 드론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건 흔하지 않은데, 드론 촬영을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론에 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뭘 써요, 얼굴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 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드론의 눈이 내 눈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OLED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비전 프로 뭐 들어가요? OLED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도 이 비전 프로가 만약에 흥행을 한다라 그러면 OLED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비전 프로, 그죠? 이 비전 프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씩 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코세스가.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가는 1,810원을 잡고, 당연히 2월 2일 전에 팔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출시를 하고 나면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전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래서 코세스라는 종목이 있고, 포바이포라는 종목이 있어요. 포바이포. 근데 이미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매수하기엔 좀 늦었고, 그래서 코세스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이번 주 관련주로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T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죠. 로봇주들이 굉장히, 제가 이제 저저번 주에 추천을 하고 나서 진짜 뭐 20% 30% 그냥 다 올라갔어요. 하나 빼고. 그죠? 근데 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아직 좀 저는 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는 뭐 관련주냐면, 요즘에 이제 뉴스에 자율주행 로봇이 굉장히 좀 핫합니다. 예, 자율주행 로봇 이슈, 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로봇이 자율주행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법도 많이 이제 바뀌고 있고,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 정말 제가 봐도 빠르면 1년, 진짜 늦어도 3년 안으로는
진짜 우리가 길 가다 자율주행 로봇, 배달 로봇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로봇 부분에서 이제 LG이노텍하고 SK 하고 같이 SK온하고 같이 이런 기업들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법인 설립도 했고 국내 이제 공장 건설 위해서 대규모 이제 자금 조달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증설을 한 거죠. 증설을 왜 할까 기업이, 그죠?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증설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사업을 확장하고, 예. 그게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미래의 전망이 좀 밝다 보니까, 확신이 서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송 로봇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주행 로봇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로보틱스는 한 번 더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또 로봇주 또 하나 가지고 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폴라리스 세원.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 T로보틱스 손절가 얘기를 하는데, T로보틱스 손절가는 요 21,850원. 21,850원 잡고, 단기적으로 한번 보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1,800원. 1,800원 잡고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죠. 요거는 무슨 이슈가 나와야 되냐. 이제 저게 나와야 돼. 이 루시드 모터스. 루시드 모터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보셨다시피 전기차 분야에 협력을 하고 있죠. 어디랑?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전기차 이런 이슈가 나오면 한번 좀 더 들썩일 수가 있다, 이 종목도. 그래서 이제 이 폴라리스 세원이 어떻게 이제 루시드랑 연관이 있냐. 이제 폴라리스 세원이 루시드에 이제 전기차 공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그러니까 차트가 좋다라는 거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차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이번 주에 바로 급등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예. 그래서 만약에 급등을 안 하더라도 이번 주에 1,8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좀 이제 뭐 다음 주까지도 한번 볼만하다. 그래서 아무튼 루시드 모터스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TPC. 이 TPC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이거는. 예. 이거 로봇주죠. 근데 TPC도 로봇주 치고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지금.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막 급감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붙기 시작하고 수급이 들어오고, 또 이게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단 양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윗꼬리를 많이 단 양봉이 나오면은 이게 매집 신호예요.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매집할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생겼죠. 이렇게 막 꼬리를 막 달고 있으니까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추천했던 종목들 보면 넵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배틀그라운드 관련주죠. 예전에 이제 넵튠을 처음에 이제 추천을 했었던 이제 시기가 언제였냐면 딱 요 시기예요. 여기 보면은 윗꼬리 많이 달고 좀 징그럽죠, 차트가.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세력들의 매집의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추천해서 넵튠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배틀그라운드라는 이제, 기업. 무슨 기업이었습니까? 그때는 이름이 블루홀이었어요, 블루홀. 지금은 크래프톤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그때 당시엔 상장하기 전이었고, 블루홀이고 장외 주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넵튠이 블루홀에 지분을 한 5%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수익이 1,000억 정도 됐었어요. 예, 이 주가 급등을 하면서 장외로 블루홀의 주가가 거의 10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근데 얘네가 팔질 않았어. 그때 이 바보야, 바보. 나라면 팔았겠다. 근데 그 1,000억을 이 지분을 팔질 않고 그냥 들고 있었던 거죠, 계속. 예, 그러다 이제 배틀그라운드 인기가 좀 식어가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이렇게 꼬그라지는 그런, 이제 뭐 아무튼 근데 뭐 지분 팔았어도 주가는 꼬그라졌겠죠. 어쨌건 뭐 TPC가 지금 그런 분위기다, 자리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3,560원. 요거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이 로봇 팔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D 프린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이제 그
그 리니어 모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핵심 부품인데 그거를 생산하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시큐어. 이 라운시큐어는 내일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기업 내용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좀 있으니까 꼭 한번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은 제가 그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를 어디로 잡냐? 요거는 2,395원입니다. 2,395원. 2,395원이 손절가예요. 여기가 손절가고, 이제 목표는 당연히 저는 이번에 이 이슈로 이거 돌파할 것 같습니다. 2,800원 이상 갈 것 같아서 뭐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내일 내용을 좀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품고 있다. 그래서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2,395원이 굉장히 중요한 손절가니까 손절가 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 지금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 추천해서 두 번 다 성공했죠. 이번에 세 번째 추천을 하는 거니까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KCTC.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추천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단기로? 단기로 이제 드렸던 게 뭐예요? 동방하고 흥하해온 드렸죠. 두 개 다 지금 수익권이실 거예요, 다들. 동방하고 흥하해온 지금 다들 수익권이신데, 이게 주말에 홍해뉴스가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내일 만약에 아침에 떠서 출발하면은 저는 웬만하면 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동방하고 흥하해온. 그래서 요건 내일 아침에 제가 보고, 좀 리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면 또 무료 커뮤니티는 리딩을 또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침 수익 나면은 좀 비중을 줄이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또 뉴스를, 이게 차트를 보니까 KCTC가 차트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홍해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4,335원을 잡고, 손절가를 잡고 대응은 좀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만약에 내일 아침에 뭐 떠서 출발하면 매수는 못하겠죠. 이미 우리가 동방하고 흥하해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대장은 당연히 흥하해온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홍해 관련주 대장은 흥하해온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얘기인데 LG 디스플레이 물어보신 분들이 좀 최근에 많더라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최근 들어서 요거 좀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날 이거 LG 디스플레이 급락했을 때 이거 단발성 악재다. 이거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이 올랐죠, 지금. 근데 지금 자리도 LG 디스플레이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좀 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OLED 관련주다 보니까 조금 길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것도. LG 디스플레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이제 뭐 근데 뭐 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거는 되게 무거운 종목이라 재미가 없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바닥같이 보여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홍해 관련해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곡물 쪽하고 식품 관련주들 보니까 또 자리가 괜찮아요. 근데 매수는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발성 테마일 가능성이 높고, 곡물 쪽하고 식품 관련주들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했을 때 그런 것들 왜 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생산하는 전 세계 밀 생산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빵 가격이나 이런 게 다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홍해로 인해서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했을 때만큼 타격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어쨌건 우회해가지고 다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는 참전을 했기 때문에 전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곡물식품 관련주들이 좀 자리가 좋은데 좀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빼고 볼게요. 그냥 얘기만 드리는 걸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비텐츠라는 기업을 또 드렸었죠, 제가. 비텐츠라는 기업을 드렸는데 지금 또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봅니다. 요거는 손절가가 15,750원.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나 좀 제가 살펴보니까 14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 웹툰이 원작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했던 웹툰이었나 봐요. 무슨 완벽한 가족이라는 웹툰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드라마로 제작을 한다 그래요. 지금 140억을 들여서. 근데 아직 이 방영 일자는 안 정해졌고 촬영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방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 급등하는 건 모르겠고, 워낙에 주가가 바닥에 있었고, 제가 이거 드렸던 게 여기서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드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워낙에 이게 뭐 되게 웹툰으로 유명했었고 또 뭐 언제 방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촬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기사 내용이 한 번씩 나와주면 들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손절가 잡고 들어가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빅텐츠. 자, 이상으로 다음 주 관심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